아침에 일어나서 혈당 재보셨는데 또 높게 나오셨죠? 약도 먹고 있고. 식단도 신경 쓰는데 왜 혈당이 잡히지 않는지 답답하신 적 많으시죠? 병원에서는 운동하라고만 하는데 무릎도 안 좋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잖아요. 그래서 걷기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30분씩 걸어도 혈당은 여전히 그대로고 오히려 무릎만 더 아프고 주변에서는 그 나이면 다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걷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환자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걷기는 혈당을 내리는 걷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운동 삼아 걷는 것과 혈당을 떨어뜨리는 걷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타이밍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시간이 달라요. 이걸 모르고 아무 때나 그냥 걸으면 혈당은 안 잡히고 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걸으면 관절만 상하고 혈당 합병증은 점점 진행된다는 겁니다. 시력이 흐려지고 발끝이 저리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증상들. 혹시 경험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이건 혈당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비밀만 알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같은 걷기인데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30에서 40씩 떨어지는 환자분들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지난달에 저희 병원에 오신 67세 박 선생님을 만났어요. 당뇨 진단받으신 지 8년 되셨는데 공복 혈당이 항상 150 이상이셨어요. 약도 두 가지나 드시고 계셨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1시간씩 걸으셨대요. 그런데 혈당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무릎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까지 다니고 계셨어요.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혈당이 안 잡히는 거냐고, 더 걸어야 하는 거냐고, 무릎은 나이 때문인 거냐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타이밍을 바꾸고 속도를 조절하고 시간을 나눠서 걸으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고, 그냥 걷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주 후에 진료실에 오셔서 깜짝 놀라셨대요. 공복 혈당이 150에서 115로 떨어진 거예요. 식후 2시간 혈당은 더 놀라웠어요. 200 넘게 나오던 게 140대로 내려갔거든요. 더 신기한 건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걷는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한 달 후에는 당뇨약을 한 알 주셨고, 2달 후에는 제가 정말 놀랐어요. 8년 동안 안 잡히던 혈당이 석 달 만에 정상 범위로 들어온 거예요. 박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왜 진작 안 알려주셨어요? 죄송했어요. 제가 진작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던 거죠. 또 다른 환자분은 61세 여성분이셨는데 혈당이 160대였어요. 이분은 걷기를 아예 포기하셨었대요. 걸으면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서 10분도 못 걷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괜찮습니다. 식사 후 딱 10분씩만 천천히 편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에는 공복 혈당도 130대로 내려갔고요. 지금은 매일 세끼 식사 후에 10분씩 걷는 게 습관이 되셨대요. 혈당도 잡히고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도 잘 오신대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 의대에서 배울 때는 이게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직접 보면서 의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부터 왜 이 방법이 이렇게 효과적인지. 그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하루에 30분 이상 빠르게 걸어야 한다고 알고 계세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30분 걷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는 걷는 시간보다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몸의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예요. 이때 혈액 속에 포도당이 가장 많이 떠다니고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 혈당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 이 시간대에 스파이크가 찍혀요. 그런데 대부분 이 시간에는 앉아서 쉬거나 TV를 보고 계시잖아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쉬시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식후에 혈당이 치솟을 때 근육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당이 그대로 혈액 속에 남아있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지방으로 쌓이거나 혈관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식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러요. 이 스파이크를 잡지 못하면 당뇨가 점점 악화되는 거죠. 제가 수년간 당뇨 환자분들을 봐왔는데 이 스파이크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또 하나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무조건 빨리 걸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빠르게 걸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차죠. 그러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태가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특히 중장년층 환자분들은 관절도 약하고 심폐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서 무리하게 빨리 걸으면 몸에 부담만 가는 거예요. 신경학적으로도 뚜렷한 설명이 가능하고 우리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는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어요. 근육세포에는 GLUT4라는 포도당 수송체가 있어요. 제가 의대에서 생리학 시간에 배운 건데 이게 근육이 수축할 때 세포 표면으로 올라와서 혈액 속 포도당을 근육 안으로 끌어당겨요. 인슐린이 없어도 근육만 움직이면 이 과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식후에 근육을 사용하면 혈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걷기만 해도 다리 근육이 충분히 수축하면서 포도당을 사용해요. 오히려 너무 빠르게 걸으면 무산소 운동이 되면서 젖산이 쌓이고 피로물질이 생겨요. 그러면 몸이 힘들어지고 다음날 걷기가 싫어지는 거죠. 또 많은 환자분들이 아침에 공복 상태로 걷는 게 좋다고 알고 계세요. 그것도 잘못된 상식이에요. 공복에 운동하면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혈당 관리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혈당이 낮은 상태니까요. 혈당이 높을 때 떨어뜨려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복에 무리하게 운동하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응급실에서 저혈당으로 실려온 환자분들을 몇 번 봤어요.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에 오래 걸어야 한다는 생각도 버리셔야 해요. 한 번에 1시간 걷는 것보다 10분씩 3번 나눠 걷는 게 혈당 관리에는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식사를 하루에 3번 하잖아요. 그때마다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때마다 떨어뜨려 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환자분들이 지금까지 걸어도 혈당이 안 잡혔던 이유예요. 타이밍도 틀렸고 속도도 틀렸고 방법도 틀렸던 거예요. 잠깐 정말 중요한 핵심 비법을 공개해드리기 전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관리에 도움되는 영상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르시면 평생 혈당에 시달리실 수밖에 없으니까 끝까지 꼭 들어보셔야 해요. 이 방법들은 일반 병원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혈당을 확실하게 잡는 세 가지 걷기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식후 15분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딱 15분 후부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15분일까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시작되고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기 시작해요. 제가 환자분들 연속 혈당 측정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때 근육을 움직여주면 올라가는 혈당을 바로 근육이 잡아당겨서 사용하는 거예요. 혈당이 올라갈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식사 직후가 아니라 15분 후인 이유는 소화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식사 직후에 바로 걸으면 위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다리 근육으로 가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5분 정도 앉아서 쉬다가 걷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강조하는 게 매 끼니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 식사 후 15분 후 걷고, 점심 식사 후 15분 후 걷고, 저녁 식사 후 15분 후 걷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걷는 것보다 3번 나눠서 걷는 게 혈당 관리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식후 15분에 걷기를 시작한 그룹이 아무 때나 걷는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35 더 낮게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죠? 식후 혈당이 200 나오시는 환자분이 이 방법만 적용해도 16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임상에서 관찰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녁 식사 후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녁 먹고 나면 대부분 활동을 안 하시잖아요. TV 보고 누워서 쉬고. 그러다가 자죠. 그러면 밤새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돼요. 이게 혈관을 계속 손상시키는 거예요. 제가 합병증 있는 환자분들 차트를 보면 대부분 야간 혈당 관리가 안 됐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녁 식사 후 걷기는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특히 저녁에 탄수화물을 많이 드셨다면 더더욱 중요해요. 밥 한 공기 드셨어요. 그럼 반드시 15분 후에 걸으셔야 해요. 국수 드셨어요. 떡 드셨어요. 빵 드셨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혈당이 확 올라가니까 그걸 잡아줘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속도예요. 환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빨리 걸어야 하나, 천천히 걸어야 하나 고민되시죠? 제가 드리는 정답은 대화가 가능한 속도예요. 누군가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걷는 거예요. 숨이 차서 말하기 힘들면 너무 빠른 거고요. 너무 느릿느릿 산책하듯 걸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딱 중간 속도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분에 약 80m에서 100m 정도 걷는 속도예요. 보통 걸음보다 조금 빠른 정도죠. 운동화 신고 팔을 가볍게 흔들면서 걷되 헉헉거리지 않을 정도예요. 이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딱 적절한 강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심박수 모니터를 달아서 측정해 보니까 이 속도로 걸으면 심박수가 평소보다 약간 올라가지만 숨이 차지는 않아요. 근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서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너무 빨리 걸으면 무산소 운동이 돼요. 그러면 근육이 포도당 대신 글리코겐을 쓰게 되고 젖살이 쌓여서 다음날 근육통이 와요. 그럼 걷기가 싫어지죠. 반대로 너무 천천히 걸으면 근육 활성화가 충분히 안 돼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약해져요. 대화 가능한 속도는 본인이 편하게 느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속도예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팁은 이거예요. 혼자 걸으실 때는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서 걸으세요. 숨이 가빠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빠르게 걷는 거예요.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시고요. 이때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고 흔들면 자연스럽게 걸음이 빨라져요. 어깨에 힘은 빼시고 배에 살짝 힘을 주고 걸으시면 자세도 좋아지고 코어 근육도 같이 쓰게 돼요.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환자분들은 평지에서 걸으세요. 오르막이나 계단은 관절에 부담이 가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신발도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시면 무릎과 발목에 충격이 덜 가요. 딱딱한 구두나 슬리퍼는 절대 안 돼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시간이에요. 딱 10분만 걸으세요. 10분이요,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딱 10분이에요. 환자분들이 이 말씀 들으시면 깜짝 놀라세요. 10분이면 충분하냐고, 아니 너무 짧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논문을 찾아봤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식후 10분 걷기가 30분 걷기와 혈당 감소 효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10분 동안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그 효과는 한두 시간 지속돼요. 그리고 제가 임상에서 느낀 건 10분이라는 시간이 누구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셔도 하루에 10분씩 3번 시간 내는 건 가능하시잖아요. 30분을 한 번에 걷는 건 부담스러워도 10분은 할 수 있어요. 출근 전 아침 식사 후 10분 집 앞 한 바퀴 돌고요. 점심 먹고 사무실 주변이나 복도를 10분 걷고요. 저녁 먹고 집 근처를 10분 걷는 거예요. 아파트 사시면 아파트 단지 안을 걸으시면 돼요. 날씨가 안 좋으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돼요. TV 보면서 10분 걸으시면 금방 지나가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강조하는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1시간씩 걷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3번 걷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혈당은 매일 관리해야 하니까요. 하루 걸렀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처음 2주가 고비예요. 2주만 매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몸에 밴답니다. 제가 드리는 팁은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식사 끝나고 15분 후에 알람이 울리게 해놓고 알람 울리면 바로 나가서 10분 걷는 거예요. 핸드폰에 스톱워치 켜놓고 정확히 10분 재세요. 처음에는 10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며칠 지나면 금방 지나가요. 아,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제대로 쓰려면 제가 꼭 알려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식사 후 걷기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수년간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아침 혈당이 하루 종일 혈당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아침 혈당이 잘 잡히면 점심과 저녁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그래서 아침 식사 후 10분 걷기는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아침이 가장 바쁜 시간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10분만 투자하세요. 그 10분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혈당을 지켜줘요. 둘째,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식사 후에는 15분이 아니라 10분 후에 바로 걸으세요. 제가 환자분들 혈당 그래프를 보니까 밥을 평소보다 많이 드셨거나 면 종류를 드셨을 때는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걷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셋째,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지막 식사를 끝내고 걷기까지 마치세요. 저녁 늦게 먹고 걷지 않고 바로 자면 밤새 혈당이 높게 유지돼요. 이게 혈관을 계속 손상시키고 아침 공복 혈당도 높아지게 만들어요. 제가 합병증 환자분들 보면 대부분 야간 혈당 관리가 안 됐던 경우예요. 넷째, 주말에도 똑같이 하세요. 주말이라고 늦게 일어나서 아침, 점심을 한 번에 먹고 안 걸으면 그 효과가 떨어져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에요. 첫째, 저혈당 증상을 조심하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은 식후 걷기를 시작하면 혈당이 떨어지니까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리면 바로 멈추고 사탕이나 주스를 드세요.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면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해요. 제가 실제로 몇 분 약을 줄여드렸거든요. 둘째, 무릎이나 허리가 많이 아프신 환자분은 무리하지 마세요. 10분이 힘들면 5분부터 시작하세요. 5분씩 하다가 익숙해지면 7분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10분으로 늘리면 돼요. 관절이 아픈데. 억지로 걸으면 오히려 더 다칠 수 있어요. 제가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도 확인했는데 무리하면 절대 안 된대요. 셋째, 혈당이 300 이상으로 너무 높을 때는 걷지 마세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데,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운동하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케톤체가 생성될 위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먼저 저한테 오시거나 응급실에 가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나서 걷기를 시작하세요. 넷째, 식사량을 줄이지 마세요. 제가 진료하다 보면 걷기를 한다고 해서 밥을 굶거나 극단적으로 줄이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영양 부족이 와요. 골고루 드시되. 탄수화물 양을 조금씩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제가 혈액 검사해 보면 탈수 상태인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걷기 전으로 물을 마셔주시면 혈액 순환도 좋아지고 탈수도 예방돼요. 하루에 물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세요. 여섯째, 효과를 느끼는 시기는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진료하면서 봤는데 어떤 환자분은 일주일 만에 혈당이 떨어지고 어떤 분은 한 달 걸려요. 초조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최소 2주는 해보셔야 몸이 변화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일곱째, 혈당 측정을 꼭 하세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숙제 내드리는 건데, 식사 전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시면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숫자로 보이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 기록을 가지고 다음 치료 때 저한테 보여주세요. 여덟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건 타이밍도 맞춰야 하고 속도도 맞춰야 하고 시간도 지켜야 해요. 대충대충 하면 효과가 절반도 안 나와요. 아홉째, 다른 운동과 병행하셔도 좋아요. 이 걷기는 기본이고 여기에 근력 운동을 더하시면 더 좋아요. 근육량이 늘면 혈당 조절이 더 쉬워지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건 집에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 해도 충분해요. 무리하게 헬스장 갈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수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혈당이 당장 안 떨어진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몸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제가 보장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혈당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삶을 되찾는 거예요. 제가 진료하면서 보면 혈당이 안정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도 덜하고 머리도 맑아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어요. 다리 저림이나 시력, 저와 같은 합병증 걱정도 줄어들고요. 무엇보다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약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제가 환자분들 보면서 느껴요. 50대, 60대, 70대는 인생의 황금기예요.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잖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손주들도 돌봐주고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방의학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10년 후, 20년 후의 나를 위해서 지금 하루 30분만 투자하는 거예요. 식사 후 10분씩 3번이면
30분이에요. 하루에 딱 30분만 내 몸을 위해 써주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혈당 수치가 당장 확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좋아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식후 15분 후에 걷기 시작하세요. 둘째, 대화 가능한 속도로 편하게 걸으세요. 셋째, 딱 10분만 걸으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15분 쉬고 10분 걷기. 제가 의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것만 2주만 해보세요. 혈당이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거예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아니,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핸드폰에 알람 설정해 놓으세요. 식사 끝나고 15분 후에 울리게 해놓고 알람 울리면 바로 신발 신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 며칠은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 보면서 느낀 건 일주일만 하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신다는 거예요. 2주 후에는 혈당 수치로 확인하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이 밝아졌다고 할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리는데 나이 탓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하루 30분, 식사 후 10분씩 3번 이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걸 직접 봤어요. 건강한 몸으로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사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세요.